일 좋아하는 현직자들의 현업 이야기, 현직자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도 고민이 많은 인공지능 주제를 갖고 왔어요. 챗GPT 공개된 이후에 계속해서 AI가 키워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 혁명이 올 것이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산업에 적용될 수 있고 정말 돈 버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냐 하는 의심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제 칼이 현재 시점에서 산업에 적용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제를 가져온 거 보니까 4개 정도의 토픽인데 챗봇, 특히 이 CS 관점에서 챗봇 사례, 두 번째는 업무 자동화,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추천, 마지막으로 개인화라는 토픽을 칼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칼이 이야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얘기 한번 해볼까? 일단 AI 에이전트가 뭐냐라는 얘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LLM이라고 하는 거가 언어 모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좀 넣어봤더니,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된 거고, 그랬더니 마치 사람처럼 대답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었다고 하면, 이것을 단순히 이제 반복만 하더라도 사람이 느끼기에는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갔다라고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결국 AI 에이전트로 발전을 한 건데, 주로 어떤 활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LLM을 기반으로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는 단순 어떤 질의응답을 좀 넘어서서 좀 복잡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항상 이 AI에서는 문제였었는데, 요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보안 수준일까? 아니면 전에 없던 정확도나 아주 대폭적인 개선 수준일까? 조사해보니까 결론은 좀 어땠어? 대폭적인 개선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단순히 한 번 대답,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대답을 해주면 필터링이 안 되는 응답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나서 그 대답을 사용자한테 바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검수하는 역할을 하는 AI가 별도로 있어서 얘가 다시 한번 이게 정말 맞아? 라는 형태로 한번 다시 물어만 봐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제너레이션을 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스탠퍼드에서 한번 그런 교수, 앤드류 응 교수라는 분이 설명을 해준 내용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리플렉션, 방금 얘기한 내용이지, 어떤 작업을 하는 작업자라고 하는 역할의 AI가 있는 거고, 걔가 이건 뭐야? 라고 저는 질문을 했을 때 1차 대답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검수하는 어떤 비평하는 AI가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같은 대답을 주면 다시 제너레이션 해서 이 사이클을 돌려서 대답을 준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올라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혹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커서라든지 툴에 이제 붙여가지고, 혹은 브라우저에 붙여서 검색을 대신해준다, 코드를 생성해준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제 명령만 내리면 내가 직접 코드를 짜거나 어떤 브라우저 액션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반영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혹은 AI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이미지를 하나 두고 같은 자세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이미지로 바꿔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거를 전체를 오가나이징하는 AI가 골격을 찾는 AI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골격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AI를 다음으로 이어서 실행하고, 다시 그걸 텍스트로 변경하는 AI 실행하고, 텍스트를 음성을 변경하는 AI를 실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형태로도 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협동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상상하면 어떤 PO, 디자이너, 개발자, QA 이런 역할들의 AI들을 두고 어떤 상위 태스크를 부여하면은 얘네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어떤 리플렉션이나 툴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어떤 계획을 짠다든지 멀티 에이전트로 협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것 같긴 해.
약간 중간 질문 2개 정도가 떠오르는데 요게 요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 빅데이터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기업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그 순결도, 양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인데 맞나 질문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효용성이 요 시점에 와서는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는지 생각이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멀티 에이전트 협동하는 모델은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 이걸 각 기업들이 만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실제로 AI 에이전트를 잘 가공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대행 회사라고 할까? 플랫폼이 맞나? 뭐 그런 AI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어서 모델링을 통해서 이 PO 역할하는 애 뽑아주고 디자이너 뽑아주고 이렇게 하는, 뭐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각 기업에서 적용하기에 괜찮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게 있어?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100% 생각한 게 맞다고 봐. 뭐냐면 뭐 이후의 사례 설명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미 데이터들을 각 기업에서 이제 쌓고 있었고 자기네 어떤 챗봇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용도의 어떤 특수 목적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넣어야만 이 회사에 맞는 걸 구축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대로 지금 AI를 실제로 구축했을 때 훨씬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한 대로 되게 이상적인 부분인데 아직은 이거를 실제로 구현해서 어떤 이득을 봤다, 뭐 인원을 대체했다라는 얘기를 못 듣긴 했거든. 그래서 컨셉상 일부 동작하는 부분이 있고 완전히 어떤 사람을 지금 대체하는 단계는 이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 약간 그 지금 진행되어 온 상황들에 대한 개요를 얘기를 해준 것 같고, 그 기업별 사례를 준비했지? 맞아. 먼저 챗봇 사례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스타벅스에서 더 사이렌 포털이라고 하는 형태로 AI를 좀 구축을 해봤었고, 이게 AWS에서 사례로 한번 나왔었는데 어떤 용도냐면 워낙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가이드를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 혹은 이제 직원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 요거 자체가 아마 이 기업의 힘든 부분이었어서 요거를 자동화를 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다고, 뭐냐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이거 레시피 어떻게 돼? 혹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를 시켜놓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가능했던 게 이 내부의 어떤 규칙에 대한 문서들이 다 마련이 돼 있었고 이거를 이제 AI에 녹여넣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였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직원은 그 매장 직원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스타벅스가 전국에 한 2,000개 정도 있으니까 한 매장에 오전 오후 반 생각하면 못해도 10에서 15명. 진짜 거의 막 되게 많겠네. 한 2만 명 되겠구나. 좋은 추론이야.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명만 질문해도 그렇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후지츠 같은 경우는 고객 지원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라고서는 전화를 하면 이제 받는 직원들이겠지, 혹은 뭐 홈페이지에다가 접속해서 이거 안 돌아갑니다, 동작을 안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VOC를 넣었을 때 응답해주는 부분, 요거를 이제 자동화를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이제 고객 지원센터 업무량이 한 8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직원들의 80%는 사실 이제 AI가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좀 더 나한테 가까운 사례라서 가져와본 건데, 이제 채널톡에서도 알프라고 하는 그 각 기업이 쓸 수 있는 AI를 제공을 해주거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형태냐면 뭐 우리 회사의 가이드 문서들을 잘 어떤 문서화를 시켜놓고 그거를 등록을 시켜주면 얘가 이제 대신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참조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 사례에서는
약 CS 중에서 50% 정도가 그걸로 해결이 됐었고, 혹은 이제 현대백화점 혹은 현대해상 이런 쪽에서도 다 어떤 고객 지원 쪽의 챗봇을 다 도입을 해서 최근에 이제 한번 사고가 나서 현대해상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AI가 하더라고. 이거를 숙지했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그냥 음성으로 네 라고 대답하면 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까지 구성이 됐더라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 자동화. 업무 자동화에서는 이제 HL 만도 사례가 좀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분석에만 굉장한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서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그게 뭐 한글 문서도 있을 거고 워드 문서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GI라든지 지켜야 되는 내용, 채워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거를 전부 다 분석해주는 형태를 만들었다고 해. 이런 일들을 그들은 이미 여러 번 겪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로 파인튜닝 모델을 만들어버린 다음에 이거를 아예 온프레미스에서 서빙하는 형태까지 가져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여기서 이쪽에서도 클레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AI를 도입한 것 같은데 그 카테고리를 잘 분류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증상을 들어봤을 때 뭐 어디 부서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AI가 대신 담당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해. 다른 사례로는 이제 올리브영 자동 상품 이미지 검수 시스템 구축했다고 하거든. 검수할 때마다 이미지를 이렇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AI가 대신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걸로 진행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품 추천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품 추천은 신기한 게 패션 분야가 좀 많긴 하더라고. 그래서 GS샵이나 카카오 스타일 이런 데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의 혹은 어떤 조합의 이런 옷들을 뭐 막연히 그냥 아무거나 추천해 주세요는 아니고 이 미리 사전 분류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뭐 대략 베이지 색에는 어떤 색이 좀 어울린다 이런 조합에 관한 것들이나 혹은 이 상품이 뭐 스커트다, 바지다 이런 내용들이 태깅 작업.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 카카오 스타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참 아쉽다. 성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다른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HY 그러니까 한국 야쿠트였지. 거기서 이제 프레딧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약간 내부 직원들을 위한 몰이었던 것 같아. 이쪽에서 이제 뭐 내부 직원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되게 이제 검색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좀 덜 챙겨진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AI를 좀 활용해서 여러모로 지원을 해줬더라고. AI가 추천해 주는 것도 있고 혹은 사용자가 잘못 입력을 하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오탈자를 바로 잡거나 혹은 이 사람은 이런 걸 더 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항목별로 다양한 것들을 추천을 해주니까 정확도가 이제 기존보다 한 70% 정도 상승했고 클릭률도 약 50% 정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또 제품 추천 관련해서는 미리디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가 더 익숙한 서비스 이름일 텐데 거기서 이제 디자인 템플릿 추천하는데 이런 AI를 활용을 했다고 해. 그래서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것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이 중에서 뭘 골라야 할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았었는데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화 카테고리인데 제품 추천이랑 일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뭐 당근이란 식신이 이 사례들이거든. 그래서 뭐 내가 당근마켓 활용하다 보면 내가 봤던 거 위주로 좀 보여주는 경향이랑 그다음에 이제 내가 관심 있을 법한 것들을 이제 노출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내부에서는 AI가 어느 정도 그 피처들을 좀 추출을 해서 추천하는 것을 좀 구성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신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먹을 만한 메뉴들을 추천을 해주는 건데 내가 매운 걸 뭐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좀 더 단맛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개인한테 맞춰서 다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을 AI를 이용해서 구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약간 요 4개 챗봇, 업무 자동화, 제품 추천, 개인화 중에 나는 체감상 업무 자동화가 가장 뚜렷한 성과가 먼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그 12labs라는 회사가 아마 영상에서 음성 추출한 다음에 그걸 텍스트로 뽑아주거나 하는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쓰고 있거든 실제로 회사에서. 좀 신기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 미팅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고 Q&A가 있는데 그걸 이제 녹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이제 메일로 쏴줘 전사에. 그러면 그 메일의 미팅 내용을 텍스트로 보는 건데 사실 영상은 그 미팅을 보려면 쭉 봐야 되잖아 시간을 갖고. 근데 텍스트를 읽으면 이제 미팅록이니까 엄청 빠르게 볼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군가가 미팅록을 정리를 해야 됐었던 일이었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게 뭔 일이 있었는지를 봐주게 하게 쓰게 하는 걸 보고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뚜렷한 차이, 기존의 어떤 경험이랑 되게 뚜렷한 차이를 주더라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챗봇은 내가 사실 최근에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품 추천과 개인화라는 게 요게 물건으로 가면 커머스고 사람으로 가면 뭐 커뮤니티라든지 되게 디테일하게 가면은 우리 데이팅 앱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 이게 가장 성과가 어떻게 뚜렷하게 나타날지 좀 궁금한 게 나는 마케팅도 했던 입장에서 항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추천받는 게 실제로 정확해서 추천받아서 사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제 기업들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개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매우 많이 고도화를 하고 정교하게 하고 싶어 하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게 이거 나랑 맞네 라고 느끼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무신사가 굉장히 성공했던 이유도 무신사에서는 결국 1, 2, 3위 안에서 남자들은 산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게 추천이 중요하냐? 정말 나에게 맞는 개인화 혹은 제품 추천이 좋은 거냐? 대다수가 사는 제품이 뭔지 알려주는 게 좋은 거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여기서. 그런 것들은 좀 나도 궁금한 부분인데 아무튼 요 주제 중에서는 업무 자동화 쪽에서 굉장히 딱 뚜렷한 경험의 차이를 느꼈었기 때문에 너가 얘기해준 사례와 더불어서 그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는 나도 사실 동의하는 게 어떤 파는 입장이 정해져 있는 케이스는 내가 그걸 어떻게 노출시키느냐 정도가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털들, 쿠팡이나 뭐 알겠지만 위메프 뭐 이런 몰들은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 뭐 인간을 대체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자동화의 100% 가능성? 아니면 뭐 이제 사람은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다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됐을 땐 100%가 가능해도 그렇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개발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 일단 내가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 쪽도 생산성이 지금은 그냥 많이 증대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 근데 이게 곧 채용이랑 사실 연결이 돼 있다고는 또 느껴지기도 해. 채용?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해야 되는 일이 100만큼 있었는데 그거를 뭐 20씩 5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사실 5명까지 필요가 없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개발을 뭐 커서라든지 어떤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이 2배 증대하면 그러면 사실 나머지 그 절반이 되겠지. 그만큼은 뭐 일이 정해져 있는 회사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극단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사례처럼 후지츠 같은 경우 이걸 찾아보면서 이 후지츠 외에도 숫자가 없어서 잘 안 가져오긴 했는데, 근데 대체로 어떤 CS를 담당하는 쪽은 대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들은 그게 좀 덜한데, 왜냐면 문서화가 좀 안 돼 있는 케이스들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떤 규모의 경제가 되는, 그래서 그 고객센터를 되게 크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거를 외주화해 놓은 경우들도 많아서
그거를 대체하기도 쉬운 것 같고 정확하게 퍼센트를 잘 밝히지는 않지만 많은 수가 사실 이쪽에서는 직업을 지금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LLM? 뭐 개발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툴들이 많잖아. 얘네가 몇 년 차 개발자 정도를 대체하는 것 같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정확하게 얘가 사람처럼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누구를 대체한다 이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근데 다만 내가 뭐 8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뭐 10이었으면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같은 거지. 아, 그러면 주니어도 필요하긴 하구나, 지금도. 근데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은 게 뭐냐면 주니어가 일을 해서 뭐 10만큼의 결과를 낼 거를 시니어는 같은 시간에 뭐 이런 비교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지만 20을 할 수 있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AI를 줬을 때 뭐 평균적으로 100%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시니어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잘못된 걸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주니어들은 그게 좀 약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변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AI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적용하는 일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그냥 해결을 못하고 계속 빙빙 도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럴 거면 주니어를 안 쓰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 쪽으로 이제 간다든지.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 아예 신입 혹은 주니어한테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아까 그 기업들이 뭘 하려 그러면 기업들 자체적인 데이터도 되게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그러면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아냐 이거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위에서 야 AI 갖고 뭐 좀 만들어봐. 뭐 이런단 말이야 단순하게. 그러면은 아까 너가 말한 대로 뭐 데이터의 어떤 효용성 그리고 어떤 문서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문서화를 잘한다는 게 뭘까? 매출, 나 같으면 매출 트래킹하는 거 자꾸 막 이렇게 글적글적 ERP에서 긁어오지 말고 자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쉽게 뭔가 문답 형태로 뱉어낼 수 있는 뭐 툴을 만들어 봐봐 약간 뭐 이러면은 뭐 알겠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뭔가 DB를 구성해서 넣고 뭐 이런 거 아예 감이 없단 말이지.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를 가공한다 그러나? 파인 튜닝 한다 그러나? 뭐 이런 관점에서 의견을 줘도 좋고 다른 쪽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RLG라고 하는 기술 쪽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AI한테 이 우리 회사에 있는 문서 뭐 10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10장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참조해서 대답을 해 라는 형태의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프롬프트가 엄청 거대해질 수가 있지. 내가 그냥 이번 달 매출이 얼마야? 라고만 물어봤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뭐 근 3년간의 어떤 매출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서 그걸 질의를 한번 할 때마다 그러면은 3년간의 매출 데이터를 같이 밀어넣으면서 이번 달 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될 거거든. 근데 이제 3년이니까 그래도 뭐 가능하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뭐 10년치다. 그럼 뭐 매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이 많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프롬프트에 태울 수는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AI 에이전트랑 이제 겸해지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매출 데이터를 뭐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해. 그런 다음에 그 AI한테 몇 월 거를 검색할 건지를 명령을 내려서 이 프롬프트에 들어갈 내용 자체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어떤 문서를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라 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 어떤 지식 기반, knowledge base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어떤 형태로 구축할 거냐도 되게 중요하고 아까 이제 CS 사례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키워드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고객이 이게 고장났어요. 이게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할 때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어떤 그 가이드 문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그래프 형태의 구조가 좀 나와 있어야 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검색 엔진을 쓰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든지 이런 형태가 필요해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갖고 있는 라디오에서 뭐 전원 버튼이 동작을 안 합니다. 이런 CS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럼 전원 버튼이라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AI가 하나 있을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전원 버튼이라고 하는 걸 검색 엔진에 넣어서 나오는 가이드 문서를 다시 AI한테 프롬프트로 준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해주면 좋을지가 나오는 거야. 이 AI 얘기를 이제 시작한 김에 다음에는 어쩌면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 AI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틀려도 좋은 대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업별 적용 사례에 이어서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인공지능 이야기도 준비하게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